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코로나와 독일 경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월 10일 독일 정부는 그동안의 그 코로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어린이집,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발소를 열 수 있다. 이런 허락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완화 정치를 바랬습니다만은 여전히 정부 입장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근거로 했을 때 여전히 제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 신문에 의하면은 그동안에 독일의 경우 30만 명 이상이 희생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게 되고, 특히 세균학으로 유명했던 로버트 코흐 연구소가 주제로 계속 작년부터 발표를 했죠. 그리고 앙겔라 메켈 뒤에는 의사 일종의 협회가 도움는 분이 있고, 또 앙겔라 메켈을 보필하는 이 총리실 장관도 의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엄격하게 다루는 그런 경향을 지금까지 보여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모든 생활이 마비 상태, 백화점도 열 수 없고, 커피숍도 열 수 없고, 맥주집도 열 수 없고, 심지어 책방도 생피풀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문이 닫힌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뭔가 좀 완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계에서 굉장히 불만이 쏟아졌어요. 경제계에서. 앞으로 경제가 마비되면 모든 것이 마비되기 때문에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틈을 줄 수 있는 그런 발표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결국 그 반대 형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독일에는 독일 정부를 자문하는 경제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는 펠드 프라이브 교수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교수는 이런 평을 했어요. 우리가 많이 경제적으로 바랬지만 어떤 평을 했냐면은 가장 최선의 건강 정책이 가장 최선의 경기 부양 정책이다. 그러니까 최선의 건강 정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백신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테스트를 미연에 방지해서 이것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여러 각자 가게들의 방역 조치를 취하고 이것이 잘 되는 것이 경기 부양책의 최선이다. 이런 말을 했고, 쾰론에 있는 경제연구소의 디렉터에 있는 소장으로 있는 휴타는 더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자, 이런 조치를 보면서 이것은 뭔가 적절성이 없다. 적합성이 없다. 어떤 유연성이 없다. 뭔가를 좀 풀어줘야 되지 않냐. 어떤 수치의 과학적인 토대, 이런 거로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는다. 정치라는 것은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동감하고 싶어요. 우리가 앙겔라 메켈을 제가 그동안 쭉 보았습니다만, 앙겔라 메켈은 학교 시절 때 수학을 제일 좋아했대요. 그리고 물리학 박사입니다. 이 수학이라는 게 뭐예요? 0.1만 틀려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위들이 싸우고 있는 이런 연구소의 데이터다, 또 과학적인 어떤 수치다, 수학적인 수치다, 이런 걸 토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앙겔라 메켈의 정치 철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누굽니까? 지금
휴터 독일 경제연구소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는 설득력이 시한다. 이런 그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많이 동감을 하고 싶어요. 지금 독일은 어디 가나 지금 경제가 그냥 마비된 상태입니다. 시장 가도 갈 수도 없고 책방에도 갈 수 없고 사람과의 접촉도 굉장히 지금 제한이 되고 모든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이제라도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하나 싹 문이 열려지지 않나 이렇게 쭉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경제인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킬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논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회사를 자문역을 하고 있는 악센투레 이런 자문기관의 리마 슈프레가 독일 담당은 독일의 500개 대기업들을 토대로 앞으로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아주 고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500개의 대기업들은 독일을 대표하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매년 신문에 이 500개 회사들이 소개가 돼요. 이번에는 누가 1등을 했냐, 누가 꼴등을 했냐, 누가 중간에 서냐 하는 동향을 쭉 매년 발표를 합니다. 이 500개 이 독일의 이 기업들이 굉장히 건전한 회사들이고 독일 경제를 먹여 살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이번에 리멘 슈베가가 이 500개의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평을 하더라고요. 그 제목이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그 제목이 디지털화와 지속성을 갖고 대대적인 투자의 물결을 갖다가 이번에 양성시킬 그런 계획을 한답니다. 500개 기업에서. 자, 디지털화 그리고 지속성. 저는 독일에서 살면서 지속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독일어로는 nachhaltigkeit. 우리가 모든 일을 해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1년 전에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를 하면은 지속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특색이 시한다. 그래서 제가 그 특색을 찾은 것이 독일 기획이라는 특색을 찾은 거죠. 그리고 비록 부족한 가운데도 제가 지금까지 일주일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경제 활성화를 하느냐는 그 분석. 또 이런 지속성을 바탕으로도 하지만 2008년, 2009년에 재정 위기를 잘 극복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도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다. 아주 그런 분석을 했는데, 자, 독일의 경제하면은 뭐를 생각하세요? 특히 독일의 경제하면 우선은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계제조업 산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해외에 나가서 건설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의학 분야 또는 여러 가지 그 기타 나머지 그 화학 분야, 그 다음에는 의료기구 이런 것으로 쭉 구분이 되면서 독일 경제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이와 같은 모든 독일의 그 제품들을 수출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거죠. 독일은 특별한 자원이 없습니다만은 이 부지런함과 머리로 독일 물건들을 잘 만들어서 세계에 비싸게 파는 무역 대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도 이것이 유지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앞으로 이 투자의 물결이 조성이 되면은 주로 그 엑스포트 할 수 있는 그 나라들이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계통,
거기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거죠. 이 아시아에 이제 중점을 하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여전히 미국이 하나의 엑스포트를 위한 좋은 시장이라 합니다. 그와 반면에 남유럽의 경우는 그렇게 큰 시장이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쭉 하는데, 여하튼 굉장히 이와 같은 큰 포부를 갖고 경제 활성화, 경제 투자를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입니다. 근데 또한 고무적인 것은 유럽연합 자체에서도 이번에 그 젠티로이라는 유럽 경제집행위원도 앞으로 1, 2년 사이에 유럽 전체가 성장기에 도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경제를 중심으로 또 유럽연합의 이제 경제 발전을 이제 또한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비록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대대적인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코로나 위기를 여전히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 같이 잘 할 수 있느냐. 역시 앞으로 가장 그 국가가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큰 고압이, 저는 어떻게든지 빠른 속도로 백신을 구입해서 모든 사람에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또 테스트 정치도 쉽게 약국에 가서 할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맞을 수 있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마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국민들도 개개인이 자기들의 목숨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방역 조치를 취했던 것처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을 삼가하고 또 집에 와서는 손을 씻고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머무르는 이러한 그 책임의식을 갖고 같이 이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는데 꼭 같이 노력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모든 것이 살아나지 않냐. 지금 제가 독일의 경우를 보면은 지금 독일은 축구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축구를 하는 이런 경기 속에서도 전혀 관중이 없어요. 그동안에 빽빽 찼던 관중이 좀 줄여서도 이 사람들을, 특히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좀 융통성 있게 이 사람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약간의 그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 이번에 미국의 슈퍼볼 하는 거 보세요. 플로리다 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그냥 응원하고 그냥 그 활발한 그런 활동하는 걸 보지 않았어요. 근데 독일은 너무나 이것이 잘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너무나 유연성이 없어요. 독일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국민 성격이 굉장히 철저하고 빈틈없는 원칙주의라는 면에서 굉장히 강합니다만은 좀 유연성, 좀 리즈너블 또는 플렉시블,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떻게 현명하게 이것을 문제를 극복하느냐, 이것은 우리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 다른 나라의 모든 그 협조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독일이 처하고 있는 이 코로나와 경제 관계가 어떤가, 이런 면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